네,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IBK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이노믹스 기대감으로 2080선까지 아주 순조롭게 올라갔다가 지수가 조금 쉬어갑니다. 2050선까지 내일장 미리 보기의 연구원들이 많이들 얘기하셨던 그 지지선까지 오늘 장에 지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먼저 국내 변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주요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기관과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부 이머징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이머징 증시의 강세를 견인했었는데 외국인들은 해당 이머징 국가의 펀더멘탈과 기업 실적 부진에도 정책 시행 기대의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머징 증시의 강세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반기 정책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확정된 국내 기업 실적 발표로는 강원랜드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1,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증가하고 또 순이익은 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기업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네요. 해외 변수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주춤해지면서 더욱더 해외 변수에 좀 영향력이 있는데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쪽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는 어떤 해외 변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예견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계속 좀 주시해야 될 재료를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예정돼 있는 이벤트가 좀 다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밤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 6월에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은 ECB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통화완화 정책 발표 이후에 지금 유로존의 물가지표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문제 관련해서 또 유로존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드라기 총재가 좀 경기 부양적인 발언을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영란은행도 오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올해 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관련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에서는 6월 소비자 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달에 196억 달러보단 감소한 186.5억 달러로 지금 컨센서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30.4만 건으로 전주에 30.2만 건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시아 쪽에서도 해외 변수들이 좀 주목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7월 수출입과 무역 수지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 중국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274.5억 달러로 전월에 315.6억 달러보다는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7% 증가하면서 전월에 7.2%보다는 증가율이 소폭 낮아지고 수입 증가율 역시 2.8%로 전월에 5.5%보다는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 지표가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만약 예상보다 견조하다면 최근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일본에서도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회가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에서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시장에는 좀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했던 게 6월 초였는데 추가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지표로 나타나는 구간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하반기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드라기 총재가 그때 이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데는 2, 3분기의 시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 연말쯤은 돼야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에 추가적으로 정책을 또 내놓기보다는 좀 발언으로 좀 이렇게 계속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장 전망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050선까지 와 있는데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또 장 후반에 가면서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가 또 하락으로 기울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당장 내일 지수가 크게 변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국내 증시에도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드라기 총재가 계속 좀 경기 부양적 발언을 내놓고 있었던 만큼 그 영향력이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뭐 중국의 수출 지표가 내일 발표되는데 가운데 예상보다 긍정적이다면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재료까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보다 지표가 부진하더라도 최근 국내 증시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아온 만큼 낙폭은 또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료들이 국내 증시의 뚜렷한 방향을 이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요인은 다음 주 14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금통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한 만큼 아무래도 실망하게 되면 다소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 인하를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재정 정책과 또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이제 매수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분기에 이런 경기 부양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기 어렵고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보다는 정책에 기대한 이런 시장의 상승세가 좀 중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펀더멘털 회복보다는 좀 정책에 기대서 오르는 종목이 계속 금융산업재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비중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쪽, 금융과 소재 쪽에 기대서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